지내고 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제로 낸 거를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또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주차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시나리오, 컨셉,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리고 뭐 간략한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오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크리틱을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주택공간의 성공적인 평면 배치 해부 도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은 이제 일본 건축 사례를 가지고 잘된 케이스와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고려가 부족한 이런 계획을 비교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짜면서 컨셉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컨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여기 주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주제로 제시가 되었을 때 그 평면 계획이 잘 되느냐, 잘 진행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여기서 목차를 봐드리면 네모난 상자 같은 공간, 여기서 공간은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내부는 고도로 복잡하다. 하지만 이 같은 타입의 도시주택은 실제로는 공부할 내용이 많은 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녹지가 조성된 도로 옆 부지에 건축된다. 방음실 설비를 갖춘 10평 크기의 작은 주택. 다음 세 번째는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면 확된 시야를 경험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을 통과해서 접근하게 되면 열려있는 중정이 자리 잡고 있는 주택.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이라기보다는 제약 조건과 시나리오에 근거한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건축 설계를 했을 때 잘된 케이스와 그 잘못된 케이스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왜 이 케이스는 좀 더 좋은 설계이고 다른 사례는 왜 좀 부족한 좀 아쉬운 사례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참고 도서에 이게 있는 책인데 이거를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책을 사기가 이게 32,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보면은 제일 좋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쌤이 몇 장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MGH 북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목차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까지 해서 총 105개의 주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맞는 여러분들 주제와 부합하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왜 이 케이스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모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지입니다.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축, 이 땅에 건축을 할 때 요만큼 건축을 했죠. 요만큼 건축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지 나쁜 케이스 그리고 이쪽에는 좋은 케이스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긴 한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나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 케이스보다 이게 나쁜 경우인지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주가 이 실제 건물을 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요거에 맞춰서 설계했을 때 이게 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요구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이 건축보다는 이 설계가 좀 더 좋은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시나리오처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풀어서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짧게 썼지만 더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구 조건에 맞춘 시나리오. 이거는 짧게 썼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주제에 맞춰서 주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집이지만 여기 첫 번째 말하는 조건과 두 번째 말하는 조건, 세 번째 말하는 조건이 중복되어 있는 건축물을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거를 길게, 그리고 또 좀 자세하게, 길게보다는 자세하게 쓸수록 여러분들이 설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세하게 쓸수록 좋아요. 자세하게 쓰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와 조건에 의해서 설계가 왜 좋고 나쁜지를 보면 일단 접근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차를 여기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남쪽입니다. 여기 방위 표시가 있죠. 이 아래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동쪽, 서쪽인데 남쪽 면의 면에서 그러니까 정원이 조성이 돼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정원이 조성돼 있고요.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좁은 공간이 띄어져 있어요. 내 대지로부터 얼마 면적이 안 되죠. 이거 넓어 많이 잡아봐야 한 2m 정도 될 것 같아요. 2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그나마 좀 더 넓죠. 한 3m 가량 떨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현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치를 지나서 일로 현관을 들어와서 여기서 꺾어서 들어오면 여기 L이라고 써있는 이곳이 거실입니다. 리빙룸이고요. 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키친이고요.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이닝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식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주방 또는 부엌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크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를 한 게 왜 좋지 못한 거냐? 천천히 볼 건데, 일단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쪽에 2층이 존재하고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2층으로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오면 이쪽에 어느 정도 공간 면적이 가족실 같은 면적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에서 1.3선으로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바닥판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실의 상부가 이만큼 뚫려서 2층까지 열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주침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세라고 써있는 이게 세탁실인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지금 계획이 얘는 별로 좋지 못한가, 그리고 왜 얘는 좋은가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건데, 첫 번째 여기 세탁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안방인데, 우리로 치면 안방에 화장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세탁실이 같이 있어요. 그럼 이 세탁물을, 빨래란 거를 널어야 한다. 어디에 넣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무래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널어야 할 텐데, 이게 1층이 아니라 2층에 있다 보니까 빨랫감을 들고 말리기 위해선 다시 나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일로 거실을 통과해서 나와서 여기까지 가던가, 그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던가, 아니면 세탁실을 나와서 안방을 통과해서 여기에 조그만한 발코니 여기에다가 빨래를 널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선이라든지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빨래를 하는 공간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세탁실이 나중에 빨래를 널어야 되는 공간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뚝 동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좋지 못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드를 만들어서 거실에 여기를 뚫어서 개방감을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왜 그럼 이게 좋지 못하냐? 여기 보면 창문이 아주 작아요. 그죠? 여기 뚫려 있는 창문이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이 뚫려 있는 공간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는 조망을 확보하던가, 또는 아니면 자연 채광을 확보하던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생각했을 텐데, 이 창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공간에서 봤을 때 여기에 창문이 크게 뚫려 있어서 이 위까지 통으로 통창이 나 있으면 아주 개방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고려는 했지만 제대로 고려가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1층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에 남쪽에 중정을 배치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중정, 그러니까 이 공원, 그러니까 이 정원, 이 정원과 이쪽에 있는 정원이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정원도 너무 협소하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여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웃 부지가 여기 있는데 이웃 부지와 거리가 이 공간이 너무 좁죠. 너무 좁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남쪽이지만 공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그다지 많이 확보도 안 되고 정원의 역할도 그다지 못하고 양쪽이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현관만 해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꺾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꺾어야 돼. 여러 번 꺾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여기 보면 조그마한 북쪽에 정원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렸죠. 왜냐면 이 상층 요 부분에 계단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식물을 키우려고 정원을 만든 건지 화분을 갖다 놓은 건지 이게 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의미 없는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린 이런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된 거를 여기 요구 조건을 따지고 보면 이게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설계보다 좀 더 좋은 설계는 그러면 어떤 설계일까? 옆에 보이는 이 설계가 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어프로치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 포치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여기 있었죠. 일로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 번 꺾고 두 번 꺾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는 뻥 뚫려 있죠. 이 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원을 남쪽과 동쪽에 확보했는데 여기서는 넓게 동쪽에 크게 확보를 해서 이웃 부지랑 확실하게 공간을 떨어뜨려서 프라이버시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면적을 넓게 줘서 이 남쪽에 면하는 쪽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쪽과 차별성을 뒀습니다. 남쪽을 좀 막았죠. 이번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올 필요 없다라고 보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막는 게 좋은 거냐? 우리나라가 남쪽으로 창을 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유리하지 못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이 보행 통로를 통해서 축이 이렇게 열려 있고 열려 있는데 창이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좀 더 개방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이쪽에 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을 낮은 한 3m 미만의 낮은 공간을 확보한 게 아니라 층고를 높게 확보를 한 겁니다. 층고를 높게 확보해서 복층처럼 쓰는 거예요. 이 공간이 복층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위에 상부 공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계단을 설치해서 요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을 설치해서 사다리로 올라가면 이 공간을 쓸 수 있게 층고를 높게 확보한 겁니다. 요즘 이런 가구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높게 확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동선을 이 가운데서 다 해결했죠.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면 이쪽에 주방과 식당이 이쪽에 있고 거실이 여기 2층에 가 있어요. 여기는 2층에 가 있고 역시 남쪽은 이쪽 부지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으로 뚫어놨습니다. 최소한으로 했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여기처럼 여기는 넓게 확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주방이 여기 있죠. 여기 식당이 여기 있고 주방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좀 단절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이렇게 연결이 좀 어렵죠. 근데 여기는 그거를 좀 쉽게 하려고 주방 공간을 안쪽으로 밀어 넣고 식당을 여기 배치해서 식당과 거실을 하나로 쓸 수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면서 여기 알코브라고 하는 공간까지 엮어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 이 공간도 복층으로 만들어서 이 위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 다음 복층으로 만들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열어서 이 위에는 이 주방이 있는 이 윗부분에 데크를 만들었어요. 옥상 정원을 설치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공간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에 통으로 전부 다 창을 이렇게 다 설치했어요. 남쪽을 향해서.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웃 세대랑 가깝기 때문에 저층부에는 창을 많이 내지 않는 대신에 상층부 공간을 넓게 확보한 겁니다. 그게 요 공간입니다. 넓게 확보한 공간. 그럼 이웃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안 주는 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이쪽을 통해서 채광을 최대한 어떻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채광을 여기에서 최대한 끌어당기고 이 채광이 이 아래에 있는 거실까지 연계되도록 공간을 계획을 한 거야. 이 집은 좁은 공간이지만 채광도 충분히 확보하고 외부 공간도 쓸모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프라이버시도 확보하면서 거실 부분 2층에 거실을 넣어서 이 공간에는 자연 채광과 조망까지 고려한 공간을 복합적으로 계획이 잘 돼 있죠. 이 공간에 비해서 이 공간 계획이 잘 돼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 계획이 왜 이것보다 좋으냐? 아까 설명드린 이유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시나리오와 주어진 조건을 잘 해결해 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 된 계획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는 이 요구 조건과 시나리오를 잘 짜서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내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처럼 계획을 했을 때 이런 계획이 여러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계획하는 게 이 조건에 잘 맞는 부합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더 잘 된 설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뒤에 있는 사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요구 조건에 맞춰서 계획을 했을 때 이런 계획 방법과 이런 계획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건에 잘 맞는 게 이 두 번째 사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있는 주제별로 이거를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왜 이 설계는 좋고 이 설계는 별로 그다지 좋을 수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설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요구 조건에 따랐을 때 이런 설계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설계보다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이 설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구 조건이 달랐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이 요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왜 잘된 설계고 좋지 못한 설계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시선에 대해서 거주자를 배려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햇살을 빚어내는 빛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설계랑 이 설계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왜 이 설계가 이 조건에 잘 맞지 않는지 보게 되면 일단 중정을 만들어서 남쪽 편이죠. 남쪽 방향으로 중정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 좋지 못하냐? 여기 이 테라스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면 침실이 있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테라스 공간에 여기 벽이 이렇게 쳐져 있고 상층부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공간, 이 밑에 하부 공간이 테라스에 빛이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공간인가? 크게 활용도가 높아 보이진 않죠. 좀 이 침실에서 쓰는 용도 정도인데 이 침실이 평소에 우리가 늘 침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썩 좋은 설계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죠. 이런 침실보다는 차라리 거실이나 이런 공간과 이게 연결이 좀 돼 있어서 햇빛이 이런 거실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끔 계획하는 게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좋지 못한 설계로 보여집니다. 이런 공간들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보면 주방 공간을 여기에 놓은 게 아니라 이 구석으로 보냈죠. 이렇게 해서 구석으로 보내는 대신에 테라스를 이 옆으로 빼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거실을 여기에 식당이 여기 있으면 이게 멀어서 동선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 편으로 빛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거실을 여기 놓고 식당을 여기 둬서 좀 단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이 옆으로 보냈습니다. 주방 옆으로 보내고 북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남쪽은 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이제 거실을 여기에 확보를 한 겁니다. 거실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천창이 아니라 중정을 가운데 놓고 이 중정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계단도 여기 있어서 좀 동선이 좀 꼬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좀 꼬입니다. 이런 거를 정리해서 북쪽으로 보냈죠. 이것도 공간을 재배치를 해서 1층을 놓고 보면 현관을 들어와서 좁고 긴 복도를 통과해 가는 중간에 여기 공간이 있고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잘려 있다 보니까 방의 쓰임새가 조금 약간 좀 아쉽죠. 그리고 아쉬운 거를 그 다음에 여기도 정원이 있는데 있지만 그렇게 쓸모가 있는 공간처럼 보여지진 않죠. 계획상에. 근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반듯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공간을 쓸모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조금 줄이는 대신에 방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정을 면적을 좀 딱 키워가지고 확보를 하고 동선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침실을 이 끝으로 보냈고요. 끝으로 보내면서 지금 여기에 창이 나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테라스가 여기 붙어 있는 건데 창을 확실하게 이쪽 편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요. 이렇게 동선을 일자로 쭉 스트레이트로 확보를 했고 모양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오자마자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이쪽에 갖다 배치했죠. 그래서 올라오면 바로 거실이 넓게 그리고 여기 식당까지 넓게 이렇게 확보 개방감을 주고요. 이 중정 있는 상부에는 여기에 유리를 설치를 해서 시야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여기 이 사진이 여기 거실에서 여기 주방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여기고요. 거실에서 이렇게 식당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이쪽이 주방 그 다음에 식당 테이블이 있는 장소가 되겠고 여기 계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로 된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답답하지 않게 유리로 해서 저기 시선이 저기까지 뚫려 있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넘어가서 8번째 여기서는 2층에도 거주자의 심신이 휴식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정원이 있다. 그리고 개방적인 생활 공간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조건에. 여기서는 그림을 보면 1층에 정원이 있고요. 2층 부분에 발코니가 있어서 테라스라고 되어 있죠. 테라스에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1층의 공간을 여기 보면 아이방을 통해서 나와야 그죠? 여기 방을 통해 나와야 여기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 좀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아이방이 좀 크죠? 여기 보면 주침실 사이즈 주침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방이 좀 크죠? 그 다음 현관을 통해 들어가자마자 이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그죠? 너무 이제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너무 훤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이 복도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를 개선했을 때 여기서는 현관을 통해서 일로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 여기도 복도처럼 돼 있긴 하지만 아이방이 1층으로 내려와 있네요. 아이방이 1층으로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오면 침실이 여기 있네요. 안방은 그대로죠. 아이방 사이즈가 좀 여기에 비해서 작아졌고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을 통해서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동선 정리를 좀 했네요. 동선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동선 정리를 처리했네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지금 여기엔 동선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남쪽으로 배치했네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 위에가 이제 주방, 식당 이런 공간이 위에 있고 다용도실이 있어서 여기에서 나가면 여기에 옥상 정원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놨네요. 그럼 여기는 아이방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목적 공간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이 이 위에 있게끔 여기 근데 이거는 평평한 건데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하고, 조망하면서 이쪽에는 계단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과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확보한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보게 되면 이 공간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 공간이 너무 지금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시선을 차단해주는 효과로 여기에 동선을 이쪽으로 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사이에 방을 분산 배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LDK와 정원으로 연결되는 집, 여기가 정원이죠. 주차장. 그 다음에 LDK 여기서 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군요.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일로 가는 거랑 동선을 두 개를 만들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제와 요구 조건이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어떤 배치를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가를 여기서는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 보면 땅 모양이 여기서는 이렇게 옆으로 돌려놨죠. 옆으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북쪽을 보고 있는 걸 이렇게 돌려서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으로 이렇게 축이 가도록 대지에 맞추지 않고 방위축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에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켓 정원 같은 이런 공간들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죠? 이렇게 약간 굴곡이 진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배치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요구 조건에는 이 형태가 좀 더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설계와 잘된 사례와 좀 아쉬운 사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쭉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참고를 하시고요. 이 내용은 팀 프로젝트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주택 설계를 들어갈 때는 더더욱 이 내용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거를 또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 어떤 거냐면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두께도 두껍죠? 두껍고 이건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들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다이어그램이 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다이어그램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인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가깝게 보여드릴까요? 지금 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조절이 안 되네. 이쪽에 보이나요?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여러 형태의 다이어그램들이 있어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다이어그램들에 대한 사례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뭐 당연히 책을 참고를 하면 좋겠지만 책을 참고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은 인터넷보다는 책을 통해서 보는 거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어떻게 검색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다이어그램이라고 치면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읽어도 이걸 읽어도 됩니다. 어쨌거나 결국에는 정보라고 하는 거를 조율하고 묘사하고 상징화시켜서 2차원의 기하학 모델로 시각화하는 거를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건 약간 컴퓨터 프로세스 같은 걸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거 말고 건축 쪽에서 쓰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다이어그램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 다 다이어그램들입니다. 이거를 뭐 건축물에 관련된 걸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글이나 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됩니다. 이거 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좀 더 건축적인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건축적인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림이랑 유사한 그림이네요. 이런 것들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다이어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그램.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다이어그램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건 버블 다이어그램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죠. 이 다이어그램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설계를 하기 위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상대에게 전달해 주는 게 목적으로서 필요한 게 다이어그램인데, 그 다이어그램을 개념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그래서 내 대지 안에 자연의 흐름을 어떻게 여기에 집어넣을 거니까, 원래 있던 것들의 지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엔 순환하는 개념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동선을 이렇게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공간을 분할을 할 건데 어떻게 공간을 분할할 것인가, 여기는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라고 하는 공간으로 쪼갠 것 같아요 보면. 그다음에 링크, 주변과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이쪽에서 무언가 링크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여기서는 자연 이런 거랑 연관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뭐 산이나 녹지가 있으니까 이쪽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싶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에 순응한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경사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경사를 활용해서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합쳐지면 형태적으로 이런 모양의 덩어리가 나오게 된다.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을 처음 봤지만 이해가 대충 되잖아요. 아, 왜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을 그렸고 형태가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 이해가 되잖아. 그죠?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렸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표현해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적인 것 외에 공간, 동선에 관련된 거나 도시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태를 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왔는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층별 조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간별로 어떤 뭐 액티비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건 모듈에 관련된 거겠죠. 작은 제일 최소 단위의 모듈들이 있을 거고 그것보다 큰 모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듈 사이즈별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지를 표현한 거겠죠, 이거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이런 형태의 덩어리를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3차원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를 어떻게 깎아내고 잘라내고 끼워 넣고 붙여 넣고 해서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는지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매스 프로세스 관련된 거, 형태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다 보면 이런 다이어그램이나 시나리오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은 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건물을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이게 형태가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고요. 배워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2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해보고 글로 표현한 거를 뭐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스케치를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걸 모형으로도 만들고 지금처럼 다이어그램으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많이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쑥쑥 크는 거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책이라든지 이런 걸 사려면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제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포함해서 짧게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강의실에서 보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